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을 했죠. 하지만은 애초에 예정이 됐던 정상회담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다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강창일 전 주일대사 연결해서 한일 회담 성과 평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우리 측에서는 이제 약식 회담이다라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30분간의 만남이었는데, 자, 대사님 먼저 이번 한일 정상의 이 약식 회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약식 회담이 좀 어울리지 않고요. 예. 우선은 되게 참담한 기분이에요. 저로서는 참담한 기분이고요. 저로서는 용어 쓴다 그러면 비공식 조우라고 하고 싶어요. 비공식 조우다. 예. 이 얼굴은 봐야 되잖아요. 미국까지 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쁘다고 하니 지나가다가 거기 들려서 악수하고 잠깐 얘기했다. 이 정도만 의미 부여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오히려 꼴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난 그 대통령실 그 대변인실에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비공식 시간들이 바빠서 서로가 비공식 조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는데 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공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찾아가서 인상게 돼버렸다고요. 자존심이 상하죠. 국민들이. 구걸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돼 버렸고요. 사실 저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가기 전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외교적으로 실수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엄청난 실례겠죠. 이 외교 그런 정상의 만남은 양국에서 동시 발표하는 겁니다. 사회연에 조율을 해서. 그런데 9월 15일 날 안보실 차장이 된 사람이 좀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꼴이 되는데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게 돼서 원인 제공자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끌려가는 시기 돼버렸고 스타일이 완전 구겼고 또 하나는 정상 간의 만남조차도 아주 퇴색해버렸어요. 의미가.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양국 국민들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서로 옆나라 정상끼리. 그런데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버려서 거꾸로 역작용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교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되게 좀 불쌍한 임상하고 가련합니다. 좀 제발 잘 모셔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었지만은 너무 서툴렀다는 얘기죠. 네, 아주 서툴었어요. 어쨌든 양국의 이제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은 그것도 외교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전부터 양국 관계 개선은 늘 상투적으로 서로가 해왔던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와서 갑자기 또 관계 정상화를 얘기해요. 그럼 일본 천황께서도 늘 관계 정상화 우호 증진을 늘 얘기하셨고요. 늘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강창일 대사께서도 지금 1년 한 반 정도 주일 대사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늘 관계 정상화 얘기고 또 일본 정치인들 다 동감들 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서 아무 배우질 못해서 답답했던 거죠. 강 대사님도 그 재임 기간 중에 총리나 외상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한일 관계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늘 만났어요. 그렇죠. 만났습니까? 밖에서 잘못 그런 걸 비공개로 만난 걸 가지고 선전하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고 해서 아예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좀 구걸하는 것 같아서 아무 얘기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비공식적으로는 총리나 외상 만나는 것은 다 진행이 됐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이죠. 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본래 2011년 아베 정권 때부터 우리 이명박 정권
더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더 틀어졌고요. 그래서 그다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왔어요. 예. 그래서 되게 코로나 1년 사이 교류가 완전히 끊겼는데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되게 애를 썼죠. 이 관계 정상 올림픽 지원하겠다고 했고 예. 또 올림픽 때 가려고도 하다가 그게 불발로 끝냈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서 했으면 좋았다. 두 번째는 말이죠. 예. 전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대일 정상화시키겠다.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정성도 없게 되고요. 비판을 위한 그 새로운 대일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문재인 정부는 반일 정책을 썼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친일 정책, 매국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 돼버리잖아요. 예,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 정부에서 계속 노력을 해왔죠. 해왔고 지금 단나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만났을 때도 우리 장관끼리 실무적인 대화를 계속 해나가 저는 그거 큰 성과로 봅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일단은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다고 하지만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이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내용을 나가야 되느냐 이게 과제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양쪽 국가에 전부 걸려 있는 문제가 돼서 특히 역사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욕만 앞세울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내용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기시다 총리의 이 기시다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도 한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쪽에서 그런 식으로 아주 인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언제 일본 정부가 흔쾌히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는 또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야시 외상은 되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일본이 내각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소수파의 수장이죠. 그래서 총리가 됐죠. 합종연행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내에서도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강경파 목소리가 이제 크게 이번 나온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더 강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과거사 문제, 특히 이제 징용공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죄 또 보상, 배상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일 두 나라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여기서 어떤 그 해결점 단초를 잡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 전에도 계속 문제 나왔던 건데요. 양국 정부의 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거든요. 외교라는 게. 그래서 서로 역지사지적 입장에서 양보할 것은 서로 양보하면서 50%씩 해야죠. 그러면서 서로 양국의 명분은 살려줘야 돼요. 양 정부의 명분은 살려주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은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많이 제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종합해 보면은 열심히 찾아서 공부해 보면은 방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군요. 많이 방법이 도출되어 있어요. 방법은 많이 있다. 이제는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죠. 두 나라가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명분도 살려야 된다.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민간 기금을 통한 뭐 배보상 얘기도 있던데. 정부가 우선 대입변제하는 방안도 있고요. 민간 기업은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서 할 수 없어요. 정부가 그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승인해 주시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양국 경제 협력 관계가 좀 손상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얘기죠. 단 하나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의지와 예.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도 어떤 걸 하더라도 예. 여기에서 일본 정부의 강한 저는 의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런 강한 의지를 예. 보이고 있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자주 만나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야 돼요. 예. 예. 그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뭐 한일 관계가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 그런 거 있고, 일본에서도 뭐 한국하고 뭐 그렇게 관계 뭐 할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네요. 예. 일본 국민들의 또 반항 감정이 일부 있는데, 네. 저는 일본 제대로 온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떨고 나가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은 10% 20% 되거든요. 예. 한국과 관계 정상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정치인은 그러니까 과감하게 떨고 나가야 되는데 예. 주춤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쉽다. 일본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러나 한국하고 일본이 관계 정상화되면은 예. 일본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국민을 위해서도 일본 국가를 위해서도 한국 국가를 위해서 한국 국민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치밀한 논리를 세워서 우리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를 설득시켜야 돼요. 예. 말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죠? 자,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 또 필요하면 외교 라인 교체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실관계가 좀 밝혀지는 게 좋고요. 예. 거기서 책임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교체해야 된다. 예. 이번에 엄청난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 성과주의에 급급해가지고 예. 아주 이 굴욕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 또 국격도 떨어뜨리고 이런 식의 문제를 야기한 외교 라인들 좀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봤더니. 아, 그래요.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아주 공한 말만 예. 이제 떠들고 있는 입장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깝깝하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고 이분들이 얘기를 많이 경청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실력 있는 외교 라인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대사였습니다.